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밤이더라고요. 네. 짝 없는 분들끼리 온 거죠. 그 이용이라는 가수가 잊혀진 계절인가요? 제목이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가사 나온 노래가 자기 수입 1년 수입의 60~70%를 오늘 번대요. 그 노래 하나로. 그 얘기를 하려고 올라온 건 아니고요. 제가 요번에 그 뉴스킨 라이브 여기 이제 같이 함께 가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4일부터 25일인가 한 20일 정도 제가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LA에 사는 이제 대학 동창한테 굉장히 재밌는 얘기, 우스갯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우스갯얘기로 들릴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아재 개그 수준이라가지고 굉장히 게으른 남자가 게으니까 팬티를 자주 안 빠는 거예요. 팬티를 5번을 입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5번? 처음엔 제대로 입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니야, 앞뒤를 바꿔서 입는 거죠. 엉덩이 쪽을 앞으로 오게 하고 2번이죠. 뒤집어 입어요. 뒤집어서 앞뒤로, 그럼 4번이죠. 5번째 뭐겠어요? 네? 못 맞췄어요. 아무도. 제 아들하고 저도 못 맞췄고 제 아들의 친구도 못 맞췄는데 바지에다 입는데 통했네요. 우리도 빵 터졌는데 아주 기발한 답을 그 친구가 해주더라고요. 성공했네요. 10월의 마지막 밤에 이제 한 시간 정도 그 뉴스킨 사업 비전에 대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의 이야기를 빌어서 뉴스킨의 비전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습이에요. 교복 세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성장통을 제가 많이 알았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뭐 이성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있을 테고, 근데 저의 고민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까라는 그 고민은 아주 한꺼풀 딱 벗기면 뭐였었냐면, 어떻게 하면 놀고 먹을까? 놀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출퇴근하지 않고 직장 다니지 않고 돈 벌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고민이 깊으면 답이 얻어집니다. 그건 제가 터드가 이제 그 인생의 비법인데, 고민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시인이 되자. 시인이 되면 시집 팔아서 돈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인의 어떤 그런 자질이 있어서 시인이 되기로 결심한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이 싫어서 시인이 되면 직장 안 다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각 대학의 그 전국 고교백 일장대에 쫓아다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이제 시인이 된다면 언제든지 여행을 갈 수 있고, 왜냐면 직장 안 다녀도 되니까, 시집 팔아서 돈 벌면 되니까 돈과 시간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꿈이 이제 생긴 거죠. 완전한 자유인, 나는 시인이 되겠다. 이게 제 졸업 때 사진이에요. 이 노란 원 속에 있는 친구가 저예요. 2주먹을 불끈 졌습니다. 저 2주먹의 의미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나는 절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짐하면서 졸업했어요.
시인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국문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시인이 되려면 이제 국문학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죠. 대학 1학년 때 제 모습입니다. 1학년 때 양복만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책가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양 빠지거든요. 나는 시인이 된다. 그래서 자유분방한 경험을 해야지만 그 자유분방한 경험에서 그 영감으로부터 얻은 시어를 갖고 이제 시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좀 독특하게 살았어요. 버스에서 노래 부르기 제가 잘했던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흑석동 중앙대학교에서 개봉동 우리 집까지 가는 그 버스 안에서 물론 이제 술 먹었을 때입니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승객들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관광버스처럼 제가 관광버스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했느냐면 평범하게 살아서는 시인이 될 수 없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었어요. 독특하게 살아야 된다. 흰 고무신을 한 1년 신고 다녔어요. 흰 고무신을 왜 신고 다녔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한민국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물자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물자가. 그래서 술을 먹을 때 병나발을 불어요. 선배가 빨던 술을 후배가 빨고 후배가 빨던 술을 제가 빨고 너무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종이컵이 많죠. 물자가 많으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돼서 그때는 물자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컵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이게 굉장히 비위생적인 거예요. 그렇게 술을 먹어야 되나 계속 고민이 됐어요. 고민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고무신을 신고 다니자. 그리고 술 먹을 때 고무신을 깨끗이 닦아서 술잔으로 쓰자. 그래서 한 1년 신고 다닌 거죠. 지금도 선후배들 모임에 가면 제 고무신에다가 술 따라 먹었던 선후배들이 가끔 이제 농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시인이 된다. 난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학 2학년 때 제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친구는 사진학과 친구예요. 중앙대학교 교정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저 시절에 과도 틀리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도 틀렸을 거란 말이에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고. 근데 어떻게 저 친구하고 매일 저렇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과도 틀린데 저 친구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왜 친했냐면 저하고 생각이 똑같았던 친구예요. 절대 직장생활 하지 않을 것이고 사진 작가가 돼서 사진 화보집 팔아서 돈 벌고 24시간 자연으로 살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던 친구예요. 늘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쟤네들 남자끼리 사귄다라는 소문도 돌 정도였었어요. 근데 저 친구가 지금 무슨 직업을 갖고 있냐면 일본에서 목사님이세요. 인생은 참 의외입니다. 이건 대학 2학년 때 국문학과 1, 2, 3, 4학년이 여주 실륵사 강변에 야유회를 갔을 때, 소풍 갔을 때 사진이에요. 점심시간이죠. 근데 저 일어나서 춤을 추는 친구가 저예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음악을 틀어서 저는 그냥 그 음악에 따라서 이제 춤을 췄는데, 근데 도시락 먹는 시간인데 그 실륵사 강변 모래바람을 휘날리면서 제가 춤을 추는 바람에 저 뒤에 있는 교수님들이 식사를 못했어요. 모래가 다 튀었어요. 그래서 저 하얀 잠바 차림이 저희 그 학과장 교수님이셨는데 요 학기에 제가 빵꾸가 났어요. 아마 저 때 조 야유회 때 아마 제가 찍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 안 했어요. 왜? 직장생활 안 할 거니까 걱정 관리 할 필요 없으니까 전혀 관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대학 2학년 때 제 모습입니다. 제 목 높은 끝에 뭐가 걸려 있냐면
병따개가 걸려 있어요. 물자가 없던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소주병을 맥주병을 이빨로 땄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 취했을 때 처음 먹을 때는 잘 따는데 어느 정도 취했을 때는 이게 삔대가 좀 안 맞아요. 그럼 어금니가 좀 나갑니다. 제 양쪽 어금니가 조금 기스가 나 있거든요. 대부분 저희 나이 또래 좀 그래요. 근데 저기 술이 어느 정도 취했을 때 그 어금니로 병 따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러다가.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것이 병따개를 아예 달고 다니자. 그래서 한 6개월 제가 저렇게 차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병따개가 귀했어요. 그때 물자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 예상과 달리 저는 졸업하기 전에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서 시인으로 사회생활을 할 줄 알았어요. 신춘문예 당선이 안 된 채로 졸업을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방탕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 중에 대학 4년은 진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시절이에요. 너무나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방탕한 탓에 제가 신춘문예를 당선을 못한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 몇 분은 저한테 50년 만에 한 번 입학하는 친구라고 저한테 그렇게 칭찬했었거든요. 글이 너무 좋다고. 근데 내가 신춘문예 당선을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군대 끌려갑니다. 군대에서도 제 생각은 제대와 함께 절에 들어가서 시인 공부를 해서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서 시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겠다. 그게 제 계획이었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바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시인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취직을 하게 됐어요. 제대하고 한 6개월 만에 제가 취직을 해요. 저는 이제 삼성그룹에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직장생활을 하게 되느냐면, 제가 군에 있는 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여성이 면회를 왔었는데, 근데 이제 군대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고무신 왜 거꾸로 신는다 그러죠? 다 하나 둘 떠나고 마지막까지 이제 면회를 오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수요일쯤 편지 한 통이 오고 일요일 오후에 면회를 와서 같이 점심을 먹고 그런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만 남더라고요. 제대 말년에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 약속을 하게 됐죠. 결혼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면 나는 제대하고 절에 들어가서 시인 공부를 해서 신춘문예에 당선이 된 다음에 시인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합시다. 합의를 했어요. 근데 여자 쪽 집에서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제가 제대할 때가 26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가씨가 지금의 제 아내인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 그 연령이 많이 늦어졌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여자 26이면 노처녀라고 했어요. 또 25에 결혼했고 26 노처녀, 27, 8 되면 아예 시집을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 쪽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언제 신춘문예 당선이 될지도 모르는 놈을 기다렸다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결혼해라. 그 다음에 직장도 없는 놈한테 어떻게 딸을 주느냐. 결혼하고 싶으면 직장을 잡아라. 그래서 고민했어요. 제가 시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자를 버릴까? 헤어질까? 그다음에 그때 굉장히 사랑했었나 봐요. 제가 헤어지긴 싫고 시인의 꿈을 놓기는 또 싫고 고민했어요. 고민이 깊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왔어요. 위장 취업을 하자. 오래 다닐 것처럼 취직해서 결혼하고 결혼하자마자 사표 내자. 이게 이제 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입사하고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들어오자마자 결혼한 놈 있다고. 축의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에 많이 휩싸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이제 사표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표를 못 낸 이유가 뭐냐면 아기가 굉장히 일찍 생겼어요. 왜 아기가 일찍 생겼는지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듣지 마세요. 결혼하고 바로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부모님한테 그죠? 대학까지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결혼까지 했는데 부모님한테 아이 분유값을 손 벌리기가 불효스러워서 이 아이가 분유를 떼고 밥을 먹을 때까지만 직장생활을 하자. 분유값 벌기 위해서. 그렇게 잠깐 유보를 해요. 시인 되는 거를. 또 분유 떼고 이제 밥 먹을 때쯤 사표를 냈어야 되는데 둘째가 생겼어요. 연년생을 준거예요. 둘째 분유값 때문에 조금 더 다니기로 합니다. 근데 셋째가 생겼어요. 31살 때 제가 애가 셋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는 대한민국이 워낙 인구 팽창이 많이 나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 낳게해서 딸 아들 낳게해서 계속 낳는 거예요 애를.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팽창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인구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산하 정책을 썼어요. 그 정부 산하 정책 표어가 뭐냐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대. 자꾸 아들 낳게해서 애를 낳다 보니까 딸 하나만 낳았어도 잘 키워라 이거. 아들 못지않다. 지금은 이제 실패한 인구 정책으로 밝혀졌는데 그래서 대부분 제 또래들이 다 하나예요. 저희 업라인인 이길자 사장님, 김명무 사장님 다 하나예요. 딸인데 그 시절에. 근데 하나만 낳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셋까지 낳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았어요. 지금은 오히려 상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셋을 낳으면. 그래서 시기도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31살 때 애가 셋이다 보니까 내 친구들은 다 한 명인데 그래서 친구들 모임에 가보면 친구 아이들은 우리 아이하고 비교해보면 막 이렇게 좀 부숭부숭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 친구 아이 한 벌 값으로 저는 3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구려 옷을 입힐 수밖에 없고 친구 아이는 피아노 학원 1명만 보내도 되는데 저는 3명을 보내야 되죠. 유모차 1대만 사도 되는데 저는 3대를 사야 되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 친구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비슷하게 성장을 하려면 제가 3배를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 친구 아이들보다 굉장히 뒤처진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순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 친구 아이들처럼 뒤처지지 않게 가르칠 수 있을까? 키울 수 있을까? 그게 제 인생의 목표로 바뀌어요. 시인이 돼서 자유롭게 살겠다는 꿈은 까맣게 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뒤떨어지지 않게. 그게 제 목표로 바뀝니다. 인생 목표.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친구들보다 3배 더 버는 방법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려면 빨리 진급하는 방법. 그래서 진급제가 되게 빨랐어요. 동기들보다 제가 2년 정도 부장 진급이 빨랐는데 여기 이제 삼성 다니시는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삼성에서 동기들보다 2년 정도 진급이 빠르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능하거나 굉장히 악랄하거나 부하직은 달달 볶아서 성과 내면 특진을 하거든요. 제가 특진을 2번이나 했는데 근데 저는 2가지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능하기도 하고 악랄하기도 하고 제가 사표를 받은 직원이 2명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근데 내 부하 직원이 다른 부서의 부하 직원보다 유능해야 제가 특징을 하니까 달달 볶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한 친구는 남자 사원인데 항상 지각이에요. 술 먹으면 결근한 부직이 쓰고, 그러니까 뭐 그 친구 데리고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표를 받았었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가슴 아픈 일인데, 여직원 하나는 왜 사표 받았냐면 우리 부서에서 일어났던 회의했던 내용을 다른 부서에서 다음날 다 하는 거예요. 워낙 말하길 좋아해서. 그러니까 뭔가 비밀스럽게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일인데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애석한 일인데, 근데 어찌됐건 이 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독일 병정처럼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나의 승진만 생각하면서 직장생활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제일기획 영업기획팀 부장이 제 마지막 직장인으로서의 이제 그 직책입니다. 제일기획에서 이제 영업기획팀 부장까지 했었고요. 직장생활 뭐 재밌었어요. 시인처럼 자유롭지 못했지만 직장인이지만 좀 비교적 자유스러운 업무를 좀 했었어요. 저는 삼성그룹 홍보 업무를 좀 했었거든요. 돈 쓰는 업무예요. 삼성그룹 홍보를 해서 돈 쓰는 업무를 많이 했었어요. 그건 대종상 영화제 하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 빨간 자켓이 접니다. 제 바로 옆에 분이 제 상사 본부장님 임원분이에요. 저 임원분이 입었던 싱글 슈트가 저게 삼성맨 스타일이에요. 빨간 자켓, 제가 입은 빨간 자켓은 삼성맨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만 저렇게 입고 다녔어요. 삼성본관에서 비서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빨간 옷 입고 딴따라처럼 왔다 갔다 하는 놈인데 저는 도대체 누구냐고. 근데 제 본부장님이 이제 다 막아주셨는데, 왜 제가 저런 차 입고 다녔냐면 삼성에서 그 삼성의 그 이익금을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대종상을 직접 경영했었던 적이 있어요. 삼성에서 3년 직접 경영했었는데 대종상 담당 부장이 저였었어요. 그때 당시 영화인협회 회장이 김지미 씨인데, 김지미 씨가 이제 저하고 주로 회의를 하는데 저렇게 싱글 양복을 입고 가면 김지미 씨가 숨이 막힌대요. 독일 병정 같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을 설득한 거예요. 김지미 씨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잘 하려면 저도 영화인 비슷하게 입고 다녀야 됩니다. 설득해서 저만 저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비서실에서 될 수 있으면 퇴근 시간 피해서 출퇴근 시간 피해서 다니라고 하라, 그런 얘기만 들었고 계속 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직장인이지만. 그래서 좀 오래 다녔던 것 같아요. 국악인 데리고 해외 국악 공연 다니는 일도 했었죠. 그 다음에 삼성은 사회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좀 관리를 합니다. 친삼성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 이제 머리 하얀 분이 이청준 씨예요. 돌아가신 소설가. 저분이 가장 좋아했었던 바가 저 신라호텔 3층에 있는 바입니다. 저분이 또 좋아했던 술이 한 잔에 10만 원짜리 그 당시 그 술을 좀 좋아하셨어요. 저분 덕에 저도 한 잔에 10만 원짜리 술로 취해본 경험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분들하고 사회 저명 인사하고 뭐 덕담 나누면서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친삼성 이미지를 좀 심어주는 그런 업무가 이제 제 업무였었고요. 그러니까 돈 쓰는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좀 재미는 있었어요. 직장생활이. 뭐 잡지나 상도 받았는데 이건 제가 유능해서가 아니고 제 백그라운드에 삼성그룹이라는 큰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줄 수밖에 없었어요. 해는. 그다음에 뭐 해외 출장도 간간히 갔었고, 이건 제 과장 때 모습입니다. 제가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자를 30대 때부터 굉장히 애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갈머리가 좀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탈모가 좀 심해진대요.
굉장히 좋은데 가만히들 계시네. 모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저 모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회사 행사 때 꼭 썼고 제 기억으로는 출근할 때도 한 3번인가 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일 인사부서장이 한번 바뀌었어요. 저 모르는 사람으로. 근데 그 바뀐 인사부서장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인사부서장이 저한테 너 다시 한번 회사 행사에 저 모자를 쓰고 오면 잘리겠대요. 와, 그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분해서. 아니 내가 월급을 받지만 모자도 내 맘대로 못 쓴단 말이야. 너무나 분해서 잠을 못 잤어요. 한숨도. 사표 썼어요. 다음날 그 인사부서장 얼굴에다가 사표를 확 집어던지면서 나 일어나서 못 다니겠다. 분명히 날 잡을 거다. 왜냐면 그때 제가 유능했었거든요. 그래도 뿌리치고 나오리라. 아주 다짐을 했어요. 밤새 그 분함에 떨면서. 근데 사표 못 냈어요. 왜? 새 아이는 누가 키워? 새 아이. 그래서 저 모자만 보면 그 직장인의 비애 그 느낄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 이제 제가 부장이 되고 굉장히 그 불안한 시절이었어요. 부장 때. 대부분 부장이라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직책인데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게 부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급할 확률, 임원으로 진급할 확률 한 20%. 임원으로 진급했다 손 쳐도 보장받은 건 2년 정도. 가장 불안했던 시절이에요. 부장 때. 그래서 선배들이 부장 때 사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임원 목표로 하지 말고 임원 돼봐야 2년, 뭐 3년 이것도 못 다니니까. 그래서 부장 때 굉장히 불안한 시절에 구멍가게라도 내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희망을 갖고 창업 박람회나 창업 관련 서적에 이제 그 관심을 가질 때인데 그때 이제 하나의 광고를 제가 보게 돼요. 이 광고인데 평생 사업의 기회를 뉴스킨이 드립니다라는 광고였어요. 뉴스킨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평생 사업의 기회라는 저 문구 때문에 이 광고를 스크랩을 해서 서울에서 뉴스킨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처음으로 제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날 처음 제가 알게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처음 이날 알게 되고 제가 한 2개월 정도 뉴스킨은 이제 연구를 해요. 이런 연합강의장 강의도 듣고 책도 사서 보고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연구를 한 끝에 뉴스킨 하기로 제가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 정도 뉴스킨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뉴스킨의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순간 저는 어떤 비전을 받았냐면 미국에서 설립이 된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이병진이라는 한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꿈, 자유로 살겠다라는 그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비즈니스가 이제서야 내 앞에 나타났구나. 좀 그렇게 비전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사표 내고 뉴스킨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는 게 이제 전데 이때 이제 2개월 정도 제가 뉴스킨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84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설립이 된 회사고요. 지금 50개 나라의 지사를 갖고 있는데 신용 등급이 최고 등급이에요. 5A 안에서 5A 2를 왔다 갔다 하는 최고의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 회사고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 그다음에 업종 불문하고 8대 초성장 기업에 들어가는데 뉴스킨,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 속도 빠른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안티에이징 앤 불황 없다. 뉴스킨 주식 2년 사이에 5배나 뛰었다라는
기사야. 그래서 애플하고 주가 폭등이 비슷한 그래프를 보인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업계 애플이다라는 소제목으로 이제 중앙일보에 소개됐던 내용인데 왜 이때 2년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5배나 폭등했었냐 하면 라이프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라이프젠이라는 회사는 원숭이 연구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장 유명한 연구가 뭐냐면 두 원숭이 집단을 한쪽 원숭이 집단은 소식을 시키고 한쪽 원숭이 집단은 먹고 싶은 대로 막 방만하게 먹이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소식을 시키는 원숭이 집단은 병치레도 덜하고 젊고 건강하게 장수한다라는 결론을 얻어냈고 폭식을 한 원숭이 집단은 쉽게 늙고 단명하고 병치레가 잦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어낸 30년 동안 연구해서 그걸로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 그래서 그 유전자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야. 라이프젠이라는 회사. 근데 뉴스킨에서 이 라이프젠이라는 회사를 아예 사버립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젠이 갖고 있던 유전자 관련 특허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제품이 이제 개발이 될 것이다. 그러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2년 사이에 5배나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프젠이라는 회사의 그 기술력을 갖고 지금 제품화된 것이 에이지락 제품입니다. 화장품, 건강식품에 그 기술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뉴스킨의 건강식품은 그냥 건강식품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한국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뉴스킨 유전자 전문 기업 라이프젠 인수. 근데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제 본사가 한번 이렇게 취재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 수입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제가 뉴스킨 해야 되겠다라는 그 비전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찾았던 평생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 비전이 이 수입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이제 느끼시게 되는데 뉴스킨은 누구든지 회원 가입해서 직접 거래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주문 또는 급할 때 픽업센터 가서 직접 살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일반 유통에서 소비하던 소비자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소비 패턴을 바꿔주는 이유는 뭐냐면 유통비가 안 들어가고 광고비가 안 들어간 만큼 저렴하게 소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삼성그룹의 월급 받는 셀러리맨에서 뉴스킨 비즈니스로 제가 경제활동을 바꿨듯이 제가 누군가에게 제품이나 사업을 소개를 해요. 그럼 이분들도 뉴스킨에 회원가입을 해서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럼 저로부터 이렇게 소개되어진 사람들이 물건을 샀다. 그럼 매출의 6%를 제가 커미션으로 받아요. 근데 나로부터 퍼진 모든 회원들이 사용한 금액 합계가 한 달에 $2,000를 넘어서면 제가 대리점이 됩니다. 그럼 대리점이 됐을 때 또 대리점 보너스를 또 추가로 받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수입은 뭐냐면 제 회원 중에 누군가도 나처럼 월 $2,000의 매출이 일어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저로부터 프랜차이즈가 돼요. 독립이 돼요. 그럼 이 독립된 프랜차이즈화된 사업자로부터 대리점으로부터 얼마를 제가 받냐면 5%의 로열티를 받습니다. 이 세 번째 5% 로열티를 이해하는 순간 뉴스킨 비즈니스의 이제 비전을 알게 되시는데 제가 5명의 대리점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이 5명도 5명씩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5배수로 레벨이 내려갈수록 5배수로 늘어나는데 무제한으로 5%를 주는 건 아니고 6레벨까지만 제한적으로 줍니다. 그럼 4레벨까지만 해도 약 800명의 사업자가 대리점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할 수 있는데 근데 대리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월 $2,000의 매출이 일어나는 소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2,000의 5%면 $100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0만 원. 그럼 800명의 대리점에서 5% 10만 원씩의 로열티가 생긴다고 하면
약 8천만 원. 1번, 2번까지 다 더한다면 월 1억이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시스템이, 이런 수익 구조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사기다 단계 피라미드는 아니냐? 이걸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구든지 회원이 되려면 기존 회원이 추천을 해줘야지만 새로운 아이디가 이제 생기는데, 좀 덥지 않으신가요? 네. 춥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좀 도와주실래요? 에어컨은? 네. 근데 이제 회원이 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이제 A라는 사람을 소개했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뉴스킨 지사가 있는 50개 나라 어느 나라 사람에도 관계가 없는데 100원짜리 하나 샀다라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1대원이 샀기 때문에 6%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대리점이 됐다. 그럼 대리점이 받을 수 있는 보너스를 또 추가로 받아요. 근데 먼저 회원이 된 사람들한테 이제 5%씩을 나눠주는데 6레벨까지 줍니다. 7레벨 이상에는 배당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 100원짜리 매출이 하나 생겼는데 내 통장에 들어온 28원, 나보다 먼저 회원 가입한 6명한테 지급한 30원하고 더하면 58원, 100원에서 회원한테 보너스로 지급한 58원을 빼면 42원이 남습니다. 42원의 구성은 22원은 원가, 20원은 회사 이익금, 100원이라는 판매 가격이 형성된 건데, 근데 이 원가 구성비를 다른 유통하고 비교 분석하면 왜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모든 유통이 다 정리하고 최후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마케팅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지 우리가 그 근거를 알게 되는데, 뉴스킨은 22%가 원가로 쓰였습니다. 근데 일반 유통은 3 내지 10%가 원가래요. 뉴스킨 20%가 회사 이익률인 반면 일반 유통 1 내지 3%가 일반 생산자들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돈을 어디다 썼느냐? 뉴스킨 나머지 돈 58%를 어디서 썼느냐면 매출이 일어나는데 기여한 사람들한테 그 기여도만큼 이익 배분을 해주는 데 썼어요. 일반 유통에서 나면 87%, 원가에 비한다면 약 한 8배, 10배? 회사 이익금에 비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광고비하고 유통비에 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그런 창고 매장 한 군데 유통 단계에서 무려 40%의 유통 마진을 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비용의 유통 마진을 쓰지 않고 원가에다 더 투자를 하면 우수한 제품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광고하지 말고 제품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소개하도록 하자. 근데 그냥 소개해달라 그러면 소극적으로 소개할 테니까 소개한 만큼 이렇게 이윤 배당을 해준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최고의 품질 경영만 한다면 광고 유통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사기다 단계 피라미드처럼 먼저 회원이 된 사람만이 불합리하게 돈을 버는 그런 엉터리 구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유통에 비해서 원가가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탁월한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근데 대한민국 워낙 많은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현혹당하기 때문에 이건 물론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일본, 미국, 중국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건전한 네트워크 마케팅과 사기다 단계 피라미드를 잘 구분하라고 하나의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회원들한테 얼마의 이익 배분을 해주고 있는지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공개에 응하지 않는 회사는 그 다음에 영업정지 들어가면서 이제 사기다 단계 피라미드에서는 좀 근절시키려는 정부 차원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뉴스킨도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회원들한테 얼마의 이익 배분을 해주는지를 매년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이그젝티브들 연수입 약 800만 원 정도.
큰 수입은 아니에요. 근데 4명 정도의 사업자를 배출한 사람들은 4천만 원 정도 연수입. 근데 6명 이상 사업자를 만든 사람들 5억. 그러니까 고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자료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뉴스킨이 이렇게 품질이 좋고 고수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도전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 가까이 가기도 전에 포기를 할 거라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진행 방법은 이제 성공 공식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달 정도 세미나만 들으시더라고요. 저도 2개월 동안 세미나만 들었어요. 근데 왜 세미나만 듣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한 달 정도 세미나를 들으면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강사 세미나는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강사 중에는 저처럼 직장생활하던 강사도 있었고 가정 전업주부였다가 사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현직 의사면서 부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외국 유학 갔다가 귀국하자마자 그냥 뛰어드는 그런 젊은 친구도 지금 많아요. 그러면 그 강사의 경력에 의해서 사업 설명의 그 분위기, 중시 여기는 부분이 조금씩 틀려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내더라는 강사 세미나를 다 듣게 되면 어떤 게 정리되느냐 하면 내 A라는 친구가 누구 강의를 들으면 사업을 하겠다, 제품을 쓰겠다, 이게 정리가 돼요. 그럼 그 A라는 친구가 눈높이에 맞는 강사 시간에 초대하는 게 이 사업의 전부예요. 그래서 초대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뉴스킨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분야에서 성공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 오류에 많이 빠지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또 머리가 잘 돌아가요. 똑똑해요. 그래서 한두 번 들으면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료를 만들어서 자기가 친구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해요. 대부분.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방송이나 신문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기다 단계 피라미드 사건 사고를 접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가 화장품의 전문가도 아니었었고 건강식품 먹지도 않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화장품의 전문가이냐 건강식품의 전문가이냐 월 1억 정도 벌 수 있는 사업을 내가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친구가 피라미드에 빠졌구나 거절당하고 그럼 제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친한 지인으로부터 두세 번 거절당하잖아요. 그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하더라도 눈치 보면서 하게 돼 있어요. 얘기할까 말까 하다 얘기하죠. 이 방법으로 하시면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이 방법대로 하시면 다 성공하실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세미나를 들으셔서 강사의 성향을 손에 딱 쥐셔야 되고 눈높이에 맞게 초대를 하시고 4명 정도 사업자를 만들어서 월 500만 원 수입을 실현하면 500만 원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 수입이면 다른 수입이 없다 손 쳐도 한 가정 경제가 가능해요. 전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세미나 들으시고 눈높이에 맞게 세미나에 초대하시고 4명 정도 사업자를 만들어서 전업할 수 있죠. 저 3개월 만에도 가능합니다. 이건 시간 공간의 자유라 해서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제 사진을 나열했는데 왜 자유인이라는 제목을 붙였냐면 지금 이 시간 저는 한국 서울에서 여러분들하고 뉴스킨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일본에 있는 제 회원 중에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 인터넷으로 뉴스킨 제품을 구매하는 회원도 있을 거예요. 중국에 있는 누군가는 몇 명 모아놓고
뉴스킨 사업 설명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누군가는 지금 제품을 사용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제 회원들이 사용한 매출의 5%를 제가 커미션으로 받는 사업이 뉴스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자건 여행을 다니건 시간 공간 구분 없이 생기는 수입이에요. 24시간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비전이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이건 제가 서부 지역을 제가 한 1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역은 제가 가이드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제 가족을 가이드해서 저렇게 자동차 여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제대한 해 요세미티 공원에 작은 딸, 아들, 큰 딸은 직장 다녀고 있대 못 갔어요. 그랜드 캐니언이죠. 저 차 갖고 이제 그 코스대로 이제 여행을 했으면 한 달 정도. 길에 저렇게 차 세워놓고 맥주 먹는 중에 겁도 없이 저 때 이제 음주운전 많이 했는데 안 걸렸어요, 다행히. 이건 이제 그 프랑스를 저렇게 또 한 달 정도 여행을 했었던 적이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이때는 아들하고 큰딸이 직장 다녀가지고 우리 셋만 갔어요. 이탈리아를 또 이 코스로 한 달 정도 또 가족여행을 했었는데 이때는 아들만 못 갔어요. 큰딸은 이제 사표내고 프리랜서 생활을 할 때거든요. 뒤에 이제 피렌체 두오모 보이죠? 그 옆이 비슷한 높이가 이제 조토의 종탑인데 저기 아파트로 치면 한 20층 높이 정도 될 거예요. 둥그런 두오모 저 위도 전망대예요. 걸어 올라가요. 20층. 제가 저 두오모 20층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오자마자 비슷한 높이에 조토의 종탑을 또 걸어 올라갔었거든요. 제 딸이 놀라더라고요. 파마렉스의 힘입니다. 돌지붕 이탈리아에 피사의 사탑 초등학교 사회과 부두에서 봤던 거거든요. 꼭 가버리라 다짐했었는데 약 한 30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꼭 가버리라고 했던 다짐이 진짜 많이 기울었더라고요. 스페인을 또 요 코스로 가족여행했어요. 이때도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이때는 이제 5 가족이 다 갔어요. 아들도 사표내고 뉴스킨 사업을 저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알람브라 궁전이에요. 알람브라 궁전 건너편에 있는 그 레스토랑인데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가장 알람브라 궁전은 조망하기 가장 좋은 곳이래요. 음식은 맛이 없는데 아직 굉장히 비쌌던 걸로 동남아에 있었을 때 LA 제가 처음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 지난 5월이죠, 그렇죠? 모나코를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을 이렇게 또 한 달 정도 가족여행했어요. 스위스입니다. 저한테 이제 또 하나의 가족이요. 저희 파트너들이에요. 여기 이제 그 제 가족 사진입니다. 아이들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는데 이제 아이들 자랑을 좀 하자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학교가 이제 학교의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에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학교 색깔을 보면 제 수입하고 비례해요.
제가 루비 때 서울여대 가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때 이제 숙대 가더라고요. 둘째 딸은 숙대 밑에 수석 입학했어요. 4년 장학생으로 다녔었는데, 근데 재수했어요. 근데 재수한 그해 1시간에 100만 원짜리 대생 보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제 수석. 돈의 힘입니다. 제가 블루다이아몬드 되니까 고려 스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녀분들 공부 못한다고 하시지 말고 수입을 실현시키면 좋은 대학 가게 돼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재벌 2세가 꿈이래요. 근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대요. 제 가족을 이제 키순으로 세우면 파마넥스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데, 가장 키 작은 사람이 제 처입니다. 160. 그 다음이 큰딸이 165, 제가 170, 둘째 딸은 176이에요. 저보다도 더 커요. 아들은 189입니다. 근데 큰딸하고 작은딸이 머리 하나 차이로 작은딸의 키가 더 커요. 파마렉스에 이제 비밀이 있는데, 제가 뉴스킨 사업하면서 이 천연 비타민을 아이들한테 이제 먹이기 시작해요. 파마렉스 천연 비타민을. 근데 큰딸은 성장판이 닫혀가는 중3 때부터 먹기 시작해요. 근데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은 성장판이 막 열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먹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갖고 있는 최대치의 키를 큰 거예요. 아들도 저보다 머리 하나 커요. 파마넥스 아이들 키 크게 성장시키고 싶으면 파마넥스가 왕창거든요. 분명히 효과 보는 거거든요. 이건 제 한 15년 전쯤에 제 사진인데,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BMW입니다. 제 차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이냐? 제가 삼성 대리 때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누워 계시는데, 그때 상무님이셨어요. 이병철 회장님이 살아계시고 이건희 회장은 상무부터 직장 생활을 했어요. 후배자 수업 받으려고. 근데 언론에도 이제 이건희 회장님 많이 노출이 됐지만 취미가 어마어마한 자동차 속도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삼성그룹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건희 상무가 한남동 자기 집에서 수원 삼성전자단지까지 40분 만에 주파한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총알같이 갑니다. 새벽에. 그 자동차 속도감 취미를 그렇게 즐기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난 거예요. 굉장히 큰 사고가 났는데 사람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큰 사고가 났는데 안 다칠 수 있느냐? 이 차가 너무 좋았대. 차가 뭐길래? BMW. 부잣집 아들 놈은 교통사고 나도 안 죽는 거야. 나도 언젠가는 돈이 생긴다면, 언젠가는 누가 와서 들이받아도 안 죽는 BMW를 타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때 대리 때. 막연한 꿈. 근데 뉴스킨 제가 한 3년 반 정도 했을 때 통장 딱 보니까 처음으로 1,000만 원, 뉴스킨 보너스가 1,000만 원 처음 넘은 거예요. 근데 이 뉴스킨 수익 구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1,000만 원 넘으면 계속 1,000만 원 넘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거든요, 뉴스킨 수익은.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은 걸 딱 확인하는 순간 여의도 매장에 가서 찍어 타고 나왔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게 구입을 했는데, 그분이 한 달 뒤에나 받을 수 있다는 게, 차가 독일에서 와야 되는데 급하잖아요. 쫙 보니까 있어요, 저 매장에. 저거 내가 타면 안 되겠냐 했더니 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끌고 타, 그날 바로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소비 활동을 제가 한 거예요. 근데 하여간 뭐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뉴스킨 때문에. 대리 때 막연하게 꿈꿨던 거 1,000만 원이 넘는 걸 확인하는 순간 바로 다음날 가서 매장에서 찍어타고 나온 차입니다. 지금은 이제 차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이 차를 타는데, 근데 대리 때 누가 와서 들이받아도
안 죽는 차를 타고 싶다라는 꿈을 제가 안 꿨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 3년 전에 제가 영동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빗길에 딱 차가 올라탄 거예요. 핸들이 제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그 공포감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내규탱이 다 받고 다행히 2차 사고도 안 나고 뒷차들이 잘 피해갖고 살아남았어요. 2차에 바로 2차. 수리비가 한 3,5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공장에 갔더니 공장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운전사는 어디에 어느 병원으로 가냐고. 내가 운전했었다 그랬더니 안 다쳤네. 이 정도 그 차가 망가졌으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텐데 멀쩡한다고. 차가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망가졌지만 체가상 하나 없이 살아남았거든요. 차는 좋은 거 타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뉴스킨의 이 사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 힘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그 가슴이 넘쳐나는 그런 그 사명인데, 이 뉴스킨의 그 사업은 제가 처음 뉴스킨 만났을 때 사업설명회 갔더니 그 잠실 롯데호텔 광고를 보고 한 1,000여 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피라미드에서 한 줄 알았어요. 착각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제가 뉴스킨 사업보다는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회사 사업 설명회도 많이 갔던 시절인데, 다른 회사 사업 설명회 가면 그 직원 10대 명이 참석한 수백 명을 안내하는 게 통상이었거든요. 근데 뉴스킨 사업 설명회 갔더니 참석한 1,000여 명이 다 저를 안내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받은 명함이 한 이 정도 돼요. 피라미드 회사라고 오해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그 스폰서분들이 책을 보내줘서 책을 통해서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게 됐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오늘날에 제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뉴스킨 사업 설명회 롯데 호텔에 갔을 때 1,000여 명이 저를 안내해준 그 현상만 딱 보고 그냥 제가 피라미드 회사라고 오해를 했다면 오늘날 저는 여기 없습니다. 그 순간만 제가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요. 이 자유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저는 까딱 잘못했으면 이렇게 비껴갈 뻔했어요. 다행히 저희 업라인 분들이 책도 보내주고 끊임없이 전화로 세미나를 추천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이 한국 뉴스킨은 지금이 폭발기를 바로 목전에 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은 루비가 되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3개월, 6개월 만에 다 해내요. 제가 뉴스킨 사업 막 시작했을 때 가장 비싼 제품이 리프트팩 4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제품이었고요. 그때는 코스메틱 회사입니다. 화장품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화장품 아닙니다. 에이지락 라이프젠 회사의 기술력을 갖고 만들어내는 제품, 화장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녹음된 것도. 하여간 성장기를 바로 폭발기를 바로 목전에 둔 시장이 지금 한국 시장입니다. 지금 뉴스킨을 통해서 가장 많은 수입을 실현하는 사람은 중국계 싱가포르인 안젤라 여사라 그래요. 한 30억 정도 번다고 해요. 한 달 수입이.
근데 그 고수입이 왜 가능하냐면 대부분의 파트너가 중국 대륙에 있대요. 15억의 땅 중국 대륙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대요. 대부분의 부분. 한국 분명히 안젤라 사업자와 버금가는 고수입자가 분명히 탄생됩니다. 왜? 중국 시장과 가장 가까운 시장이 또 한국 시장이고요. 근데 한국에는 또 중국에서 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포 조선족이라고 중국 정부가 분류한 소수민족 조선족이라고 하는 우리 동포들 아마 여기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업자들은 싫든 좋든 간에 내가 직접 중국 사람을 컨택 안 해도 1대나 6대 안에 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젤라 사업자처럼 월 30억이 가능한 그런 고수입자가 한국에서 분명히 탄생됩니다. 그 최고의 수입을 실현하는 한국 사업자가 오늘 강의를 들은 제 강의를 들은 여러분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타치한 그 누군가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제 좀 작은 소망이 있다면 그 최고의 수입을 실현할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제 6레벨 안에 들어온 사람.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